그래서 잠깐 빼놓겠는데요. 평가에 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교 규정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하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소통, 자녀와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다. 소통만 되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격차, 갭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올라가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둘이서 그냥 아파트에 광고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타면 안 그렇거든요. 딸내미 타면 뭐 아빠 어떻다 저떻다 얘기했는데 아들이 탔는데 뭐 아들이 과묵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말을 잘 안 하고, 그래서 둘이서 내렸는데 남들이 보면은 다른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둘이 또 똑같은 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그래서 가정, 자녀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16쪽에 보세요. 16쪽에 보시면은 밥상머리 교육은 일일이 자녀하고 학원 간다, 어디 간다,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조금 더,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그냥 밥 먹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밥상머리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주 아이들이 똑똑해진대요.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면은 식사 횟수에 따라서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자주 식사하면 우울증이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같이 식사를 할 때 한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의 바른 행동을 또 예절을 또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예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식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 놔두면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아이들 너 먹어라, 엄마가 뭐 했으니까 먹어라.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아이들이 TV 보면서 먹는 거. 아이들이 TV 보면서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먹어요, 먹을 때.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께서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해서, 학교 폭력을 위해서 같이 밥상머리 교육,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늘렸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요. 아동 성폭력 예방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간단한 영상이니까 이걸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죠. 띵동. 누구세요? 네, 택배입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택배 올 거 있어요? 아유, 그럼 이것도 너희 거, 저것도 너희 거, 모두 다 너희 거네. 어서 문 열어주렴. 네. 요거 안 됩니다잉. 이렇게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실 때는요, 아이에게 이따 너 혼자 있을 때 택배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문 열어주지 말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 네. 보시죠. 띵동. 누구세요? 네, 택배 왔습니다.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네, 이렇게 집에 어른이 안 계실 때 택배가 오면은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든가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라고 가르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아이고, 꼬마야, 미안한데 아저씨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만. 저기 아저씨가 뭘 떨어뜨렸는데 요거 안 됩니다. 이 아저씨가 못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좀 주워줄래?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성폭력법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 거절하기는 어려운데요. 현명한 대처법은 없을까요? Could you get that box and just throw it in that car for me? It'll take a second. And here, I'll give you something to help me. Look. Or just, please, I'm going to be late. There's somebody right here. I'll be right All right.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어른을 찾아봐라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아이 이름 노출시키지 않기. 아,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랄라랄라랄라라. 재경아. 누구세요? 나 아빠 친구야. 너 한국 초등학교 3학년 5반 서재경 맞지? 아저씨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내 이름하고 학교 학년반을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니? 신주머니에 광고판처럼 커다랗게 붙어있는걸. 성폭력 가해자들은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물건에 이름, 방 번호를 기입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재경아, 가자. 네. 아이고, 재경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재경이 어머니 어디 가시나봐요. 귀찮게 왜 자꾸 말 시키고 그래. 재경아, 가자. 요거 안 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평상시에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경아, 가자. 네. 아유, 망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경이 인사해요, 재경.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재경이 오랜만이네. 엄마랑 집에 가나 보다. 네. 아유, 아저씨, 우리 재경이 잘 아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 자, 이렇게 아이가 잘 가는 가게 주인이나 이웃들과 평상시에 인사를 하고 지내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른 아침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여느 등교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모인 어린이들은 이상하게도 교실이 있는 건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텅 빈 건물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이 이 학교의 생각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운동장에서도 안전교사들이 함께합니다. 어린이는 단 1분이라도 혼자 두지 않는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수칙 제1장 1절입니다. 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미국 부모들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간단한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마트 계산대. 맛있다. 자, 삑, 자, 삑.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간장을 깜빡했네. 재경아,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네. 요거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보내는. 아유, 청소. 아유, 재경아,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너 이럴 거면은 밖에 놀이터에서 놀다 와. 우와, 네. 요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놀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겠죠?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애를 절대로 혼자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기. 그리고 24시간 믿을 만한 어른의 손에서 어른의 손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주기. 이것이 바로 아동 보호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18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서산동문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있고요. 여성가족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19쪽에 보면은 아빠와 함께는 흡연 예방 교육인데 흡연 한마디로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흡연은 가장 중요한 거는 탈선의 시작은 흡연이에요. 흡연. 그래서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서산 인근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른들도 밥 먹은 다음에 담배 피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관심, 24시간 동안에 관심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학부모 설문지 원나 이제 1학기 때 실시했던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는요, 유의물은 없는데 여기 화면 봐주시면 돼요. 2012학년도 1학기 전반적인 학교 경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그래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쪽이 나왔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교에서 제작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자녀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 지금 항목들은 모두 다 복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학사 달력, 삼각형으로 적은 달력이죠. 그 달력하고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귀찮으시겠지만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학교, 자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부모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이제 저희가 2011년도,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성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사하는 그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이때도 학부모들께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2학기 때 우리가 1학기 때는 어디를 갔냐면은 1학기 때는 당진 1, 2학년은 하나농원 태시목장을 갔고 3, 4학년은 민속촌을 갔어요. 민속촌, 그 다음에 5학년은 에버랜드, 6학년은 경주를 갔는데 이제 거의 그 놀이 중심의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약간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2학기 때는 방향을 저희들이 좀 틀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장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 인성 중심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왜냐? 이것들은 2011학년도 학부모 설문지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2012학년도 온라인 평가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학기 때 공공기관 유적지는 14%,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체험 인성 중심이 좋다. 그래서 69%, 그 다음에 1학기처럼 놀이 중심의 현장 체험이 있기 좋다.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농촌체험학습 선도학교라고 해서 300만원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개 학급이 서산 인근 지역에 있는 음암에 있는 또는 민지에 있는 나비하고 꼼방울농원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1학년 선생님하고 갔다 온 선생님들이 정말 좋다. 다른 데도 좋지만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거기 가서 꿀 같은 것도 막 발라가지고 있으면은 나비들이 아이들 손끝에 막 와서 막 닿고 또 나비의 그 모형 같은 것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또 직접 체험해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다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정말 자연 속에서 친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너무 좋았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이제 놀이 중심도 좋지만 갔다 오지는 않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놀이 중심도 좋지만 저희들이 서산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애양심도 기르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현장 또 인성 체험 중심의 장소 선정을 서산 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어느 곳을 갈 예정이냐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부석에 있는 버드랜드 새 곳을 가고요. 2학년은 해미읍성 10월 5일날 가요.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월 5일날 그다음에 중의사를 가고요. 3학년은 도비스쿨 부석에 있는 도비스쿨 가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4학년은 간월도를 비롯해서 서산 시티 투어를 합니다. 서산 시민이지만 그래도 서산 다 알 것 같죠. 하지만 서산에 무궁무진한 그런 굉장히 알고 보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서산시를 쭉 도는 거예요. 쭉 돌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곳은 무엇이 있다.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그런 내용도 있고요. 5학년 이번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고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청,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단청 체험이라든지 백제 미소길 걷기, 그런 보건사실 쪽으로 체험학습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장소를 정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제 실습을 급수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 때 급수제를 실시했는데 조사를 보통이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이 한 50, 거의 한 보통이 37%지만 보통보다 밑에 단계도 뭐 25%. 그래서 인증제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여태까지 했으니까 인증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는 딱 2012학년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1학년이 한자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학년 때 한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한자를 할 수 있게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자를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수제를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 다음에 2학기 우리 학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들은 어느 것입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기본 학습 교육도 강조를 했고요. 인성교육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독서 논술 교육, 체험학습 이런 쪽에 인성교육 쪽을 많이 바라셨어요. 학부모님께서 인성교육 쪽을. 그래가지고 인성교육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체험 중심 또 교과 중심. 교과서에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그 지도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에도 그렇게 된다고. 예를 들면 엄마가 신분을 보냈는데 동생은 뭐 하기 싫다고 한다.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 생활과 비슷한 그 환경을 아이들한테 주어가지고 아이들이 사고를 좀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전교에 33학급이 있는데 한 학급씩 예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6학년들이 했었는데 6학년 두 반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책에서 도덕책을 배우는 것처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기, 또 어른들한테 물건 줄 때 뭐 두 손을 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을 봤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급식실에 왔을 때 어떻게 식사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또 행정실에 왔을 때, 교무실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다 끌고 다니면서 다 교육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2시간에 한 번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바뀌거나 아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성교육 중심의 그런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평가가 또 나오는데 수행평가는 점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서산 동문초등학교는. 하지만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를 점수에 넣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서산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성적에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행평가를 성적에 넣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했었어요. 학생들이 시험 성적에만 관심 있고 예체능 교과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태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학기나 2013학년부터는 본교에서 수행평가를 일정 비율 20% 이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17명의 어머님들께서 153명은 성격이 반영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일정 비율 반영하자. 164.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담 선생님 수업을 대부분 아이들이 잘 들어요. 서산 동문초등학교. 하지만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담임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담 선생님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듣지를 않거나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점수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점수화 시킨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리코더를 못 풀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이거 시험에 들어간다 풀어라 어떻게 맞고 나서 어떻게 해서 리코더를 불게 됐어요. 리코더를 부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리코더 어떤 것들을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학교 생활에서 약간의 강제적인 또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일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가화 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행평가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비율이 반반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한 번 학년부장 선생님하고 교장경호 선생님하고 또 부모,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더 이제 얘기를 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18번에는요 봄체육대가 있는데 이번에 봄체육대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고학년부, 저학년부로 나눠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한다는 대답, 또 보통이다 라는 대답인데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이제 꺾은 그래프에서 분석하기가 애매한데 2-3% 정도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년도의 체육대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몰아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 25%. 이틀 동안, 올해처럼 이틀 동안 하자. 36%. 아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했었나봐요.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38% 이렇게 나왔어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해서 그쪽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들을 거예요. 더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더 들어서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 간단한 온라인 평가를 잠깐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쪽에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 운영을 하도록 또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학기 상담 주간을 통해서 자녀 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이라는 대답이 좀 많았고요. 그렇다.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24명, 25명인데 거의 한 40명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시간 내기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2학기 때는 저희들이 상담 주간 운영 시간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상담할 수 있는 정말 내 자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담의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교육과정 설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부모들을 생각하고 한 명 더 아이들의 이름을 더 적게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준비는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들이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한 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반성도 되고 발전도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자리가 끝나면은 학부모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자리를 학부모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교장 선생님. 아까는 인사 겸 제 교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했고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몇 가지 부탁할 겸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지금 교감쌤하고 우리 교무쌤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할 것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 설명회는 본래 우리 교육과정 계획에는 11월 달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공문에 보면은 학기 초에 그것도 야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했습니다. 저녁에 오늘 어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했대요. 그 학교는 그때 3분의 2도 더 안 나오더라. 그런 말씀 하셔서 야 이게 그냥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안 되기도 하겠다. 뭐 학교장 자랑을 해야지 뭐 학교장 자랑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문학과경 오늘 안학수 시인이 오셨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교원생한테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있으면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야 좋은 것 같더라. 뭔가 마음에 다짐할 그런 기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동 그 문학 작가도 여러 분 있거든요. 우리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문이라든가 어떤 방법인지 알 것 같고요. 지금 학교가 우리 학교장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 뭐 경영평가 또 학교 청렴도 평가 학교장 청렴도 평가 학교 성과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 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저참이고 학교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은 다양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아주 교감생 교무생 우리 선생님들이 일시당일에서 모든 분야에 적지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봅니다. 학교 개인평가에서 최우수 받으면은 올 같은 경우 1,200만 원 줬고 우수 평가하면은 600만 원을 학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미흡을 받으면은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평가 항목 중에서 사교육비가 어느 만큼이냐 1인당 이것도 들어가요. 그런데 만점 받으려면 5만 원 이하로 있을 경우가 만점이고 우리 학교는 지난번 1학기 때 조사한 거 얼마큼 1인당 했느냐고 물었더니 15만 원 얼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인당 전체 15만 원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국어 교육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웃학교 원어민들 많이 있지 않냐? 그럼 불러와 보자. 아이들 학원 갈 시간에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아이들이 다 학원 가는 거는 수학하고 외국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을 한번 모색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술별로 못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그래서 아까 동아리 활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과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우지원 선생님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7명, 6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수학과학적으로 가는 학교마다 무제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면은 어떨까 싶은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학교 평정에 대해서 작년에 난 작년에 올 봄인가 나 동문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는 분이 왜 그 학교 가려고 애들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서울 중앙지에 뭐 우리 학교 이름이 이렇게 낫더라 라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뒤져봤더니 신문 쓰더라고 이렇게 이거 보라고 그 조선일보에 난 거 봤는데 뭐 몇 개 학교 중에 우리 학교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 애들 참 착했거든. 인사 잘하고 진짜 저는 지금 아이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머리 쓰다듬 주고 참 이뻐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먼저 했던 학교 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학교 인성은 참 제대로 됐다. 뭐 급식실 가보면 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급식실 얼마나 소곤소곤 해가가 밥을 먹는지 애들이 또 오고 가면서 저한테 인사하는 것을 배꼽 인사하고 진짜 착하고 이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지난번에 훈화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이거 너희들 설명 방법이 틀렸다. 너희들 좀 싫다고 해서 욕하고 그 다음에 좀 장난하다 맞았다고 해서 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보고하면 친구 하나도 없다. 어떻게 친구 생기냐. 쳐다보면 눈만 흘겨도 그게 뭔데 학교폭력인데 그래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지도점 선생님들 설득 좀 해주시오 라는 부탁도 드리고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는 뭐 그렇잖아요. 뭐 무슨 친구 해가지고 허물없이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우분이 된다고. 지금 다 선출지원해요. 시장이나 뭐 시의원들도 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친구가 제일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동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돼야 되고 나중에 커서도요. 그 다음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꼭 반드시 저 아니면은 교감생 또 담생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요. 예.
그거, 야, 학교에서 교장이 이렇게 했다, 담임선생이 이렇게 했다, 내가 교육청에다까지 끌어올려도 괜찮아요. 교육청은 주로 이제 학교편이고 왜 그랬을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자 중앙이나 뭐 국민신문이나 어떤 더 그러려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학교 방신시키고 학교 그 신뢰도를 그냥 정부 그 단위에 딱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청 학교다 해서 안 되면 교육청에다 올리시고 찾아가시고 도교육청에다 괜찮고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볼 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에와 글을 올려놓고 저번에놓으면은 그걸 선생님들 사기 다 죽이는 거예요. 애들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장부터. 교장이 그러면은 야 그거 뭐라 해 선생님? 조용조용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들 다 하고 다 날모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사학위장 팍팍 올려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의료사자들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학교 평가나 학교의 행사나 등 모든 거는 학부모들 다 참여시키려고 그래요. 가능한.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방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지 뭐 설명도 하겠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요새 말 중에 뭐 혁신이다, 계획이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변혁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변혁적인 그런 말이 변화와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말 했는데 학교가 학교다워야 되지 그게 역동적인 거는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우리 선생님들이든지 하든지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되겠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학교를 다 개방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자천자천 학부모들이 관심 가져주고 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체육관도 열어주겠다. 학부모님이든지 지역주민이든지 와서 배드민턴 하든지 뭐 하든지 하신다고 하면 다 내주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컴퓨터나 이런 데도 강사만 있고 학부모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다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언제든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전하는데 이걸 다 모두 활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가는 학교마다 평생교육을 무지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소동에서 오신 그 사모님도 아실 테지만 학교에서 여차가 요가 별거 다 있어요. 뭐 밤에는 배드민턴도 돈 다 지원해서 해주고 야구도 뭐 하게 하고 하여간 하고 싶다는 걸 다 하게 했고 교감일 때 저희 대진초등학교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 아이들한테는 거기 음악 경연대회 5개 이상을 내보냈어요. 소득에서도 그랬고 먼지탄학교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 돈하고 그 준비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하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 꼭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에도 아이들 많으니까 음악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제가 어떤 저기 뭐랄까 1교 1사 여기 삼선 어디 큰 회사가 맺어가지고 그런 것들 취업받을까 하고 있는데 또 하게 되면은 음악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기 성폭력 아까 성폭력 성추행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교도 작년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오고 맨 늦게 오고 일찍 온 애 중에 하나가 소당초등학교에서 저거 했고 우리 학교도 작년 차장년에 늦게 오던 애가 근데 걔가 다 한 애예요. 한 애가 나한테 3번 걸린 거예요. 걔 누구야? 걔 잡으다 물어봐. 그래서 한 애가 아침 8시 한 40분쯤 아침에 8시쯤 소동에서는 또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3번 가고 그런 거 잡았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어떤 사람이 없거든. 그런 거 찾기 쉬운데 걔가 다행히 그 다음 날이가 멀리 갔어요. 요 가까이 사는 애였었는데 작년 사장에 걔가 중학교 들어가서 근데 뭐 걔가 한 거 물어봐. 내가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랬더니 보나마나 8시 20분에 조퇴놓고 나갔대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지대에서 잡아서 제가 연수받고 있었는데 담임한테 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거의 쫓아가서 야단치고 다행히 전학을 보냈습니다. 멀리.
저는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 있는 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꿈을 가진 그런 학생들에서 앞으로 후라도 인성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먼저 교장선생님, 박건 교장선생님 아시겠지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제가 나도 교장 되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는 학교장 문화방을 자주 보고 그 이용해요. 제가 여기 오면서 2번에 훈화했는데 쌀만큼 그냥 내겠지만 그 올려놨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되고 추천해서 뭐 주고 상품 주는 거는 사탕 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시간 있으면 보시고 좋은 말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면은 저희들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어서 우리 자신감이 이렇게 자문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앞에서 나 떨려서 말도 좀 어렵게 하는데 좋은 말씀 이렇게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우리 학교가 가장 행복한 학교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문 학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회장 정현수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까지 계셔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많이 가실 것 같아서 그 학부모 설문조사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 있는 것 같고요. 혹시